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3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교통부가 수도권 남부를 연결하는 M82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시범 개통했습니다. 방쿤티안에서 에까차이까지 약 10.3km 구간으로 10월 22일부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물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정식 운영 시에는 통행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도로 안전 점검은 이미 완료되었고 내비게이션 앱에도 경로 정보가 반영된 상태입니다. 에까차이에서 반페오까지 이어지는 다음 구간은 현재 공정률 88%로 2026년 중반까지 전 구간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번 개통을 통해 수도권과 남부 지역 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태국 정부가 주류 판매 제한을 전국적으로 해제하고 클럽과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새벽 4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광산업과 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해 연간 5천억 밭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콕, 푸켓, 촌부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새벽 4시까지 영업이 허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전국 확대를 준비 중입니다. 태국의 야간 경제가 한층 활기를 띠게 될지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태국 방콕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BTS 그린라인 연장 구간의 요금 체계를 변경합니다. 기존의 15박 균일 요금제는 폐지되고 거리 기반 요금제로 전환되며 최대 요금은 65바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으로 방콕시는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청소년과 고령자 대상 할인 정책도 함께 시행합니다. 기존 구간만 이용하는 승객은 요금 변동이 없으며 연장 구간 이용자에게는 2에서 30바 수준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태국 방제국이 태풍 펑선의 영향으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남부 14개 지방과 중부 1개 지방에 집중호우 및 급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경보는 프라쪽 피리칸을 포함해 수라타니, 푸켓, 크라비 등 남부 주요 지역에 해당되며 국제선 폭우와 산사태,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제국은 각 지방정부에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과 재난 대응 장비 배치를 지시했으며 국민들에게는 기상정보 확인과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대표 관광지와 프라케오 인근에서 불법 가이드 활동을 하던 중국인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관광경찰은 최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당 남성은 마이크와 깃발을 들고 관광객을 인솔하던 중 무허가 외국인 노동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체포된 인물은 중국 국적의 40세 젠 씨로 현재 차나송크람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태국 당국은 하이 시즌을 맞아 관광 질서와 안전을 위해 불법 가이드 및 무단 취업에 대한 단속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태국에서 유명 부적 판매자로 알려진 꼬이 반께 씨가 온라인 불법 복권 판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이버범죄 수사국은 그녀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라오스와 태국 복권을 홍보하고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잠복 수사와 미끼 구매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체포된 시라완 씨는 약 2년간 복권을 판매해 월 최대 5만 밭의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했으며 현재는 무허가 도박 유도 및 온라인 복권 판매 혐의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태국에서 건강보험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전직 보건소장이 승려로 은신 중이던 사찰에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해 총 65만 2천 밭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0년간 승려로 출가해 사찰의 재정 담당 역할까지 맡아 신분을 숨기고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사라부리 소재 부패 전 담법원으로 이송되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찰 측은 수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당국은 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태국 깐짜나부리 이민국이 불법 이주 노동자를 태운 픽업 차량을 추격 끝에 검거했습니다. 이 차량은 미얀마 국적의 남녀 9명을 태우고 최종 목적지인 촌부리로 향하던 중 단속에 걸렸으며 운전자 포함 총 10명이 체포됐습니다. 운전자는 가짜 신분증을 소지한 미얀마 국적의 35세 남성으로 인당 700밭의 운송 대가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들은 모두 깐짜나부리 경찰서로 이송되어
불법 입국 및 인신매매 관련 혐의로 정식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태국 동북부 야소톤 지역에서 베트남산 망고 8.4톤을 밀반입하려던 10톤 트럭이 적발됐습니다. 관세국은 정식 통관 없이 유입된 망고 350바구니, 시가 약 30만 밭 상당을 압수했으며 해당 트럭은 수코타이 번호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관세국 제2지역 사무소와 동북부 특별수사팀의 합동작전으로 이루어졌으며 압수된 망고는 총맥 3관으로 이송되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가 태국 국경 인근 고지대인 플라닌백건까지 도로를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국 군사 분석가들은 이번 도로가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닌 전략적 보급로, 확보와 고지 점령을 염두에 둔 군사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도로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캄보디아군은 SNS를 통해 현장 활동과 물자 운반 영상을 꾸준히 게시하고 있습니다. 태국 측은 위성사진과 현장 정찰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경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공동위원회 특별회의를 마치고 훼손된 경계 표지 복구와 토지 소유권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태국 짠타부리에서 열렸으며 양국은 총 15곳의 경계 표지를 원래 위치에 복구하고 수몰된 3곳은 새 위치를 지정해 대체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첨단 측량 기술을 활용한 국경 지도 제작과 넝짱과 엉에깨우 지역의 소유권 조정도 추진됩니다. 다음 회의는 2026년 1월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열릴 예정이며 양국은 국경 긴장 완화와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태국 재무부 차관 워라팍 탄영 씨가 국제 스캠 조직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직위에서 자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라팍 차관은 30년간 금융 분야에서 투명하게 일해왔다며 불법 자금 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고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은 존중한다며 정부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2026년 1월 말까지 현 체제로 운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태국 형사법원이 탁신 친나와 전 총리의 왕실모독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항소 기간을 2차로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새로운 마감일은 11월 21일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한국방송 인터뷰에서의 발언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1차 판결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결정할 경우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태국에서 샘플 크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127억 밭, 한화로 약 5,56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편의점 중심의 유통망과 저렴한 가격, 휴대성까지 갖춘 이 소용량 제품은 예산이 제한된 소비자나 체험용 수요에 딱 맞는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산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82%를 차지하며 국내 뷰티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성분과 친환경 포장, 세분화된 타깃 전략까지 더해지며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교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화장품 보관이 어려운 환경도 이런 소용량 제품의 인기를 높이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작지만 강한 샘플 크림, 태국 뷰티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태국 직장인의 82%가 빚을 지고 있고 70%는 비상금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MB 타나찻 은행이 발표한 금융건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많고 저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5세에서 50세 사이의 가족 형성기 직장인이 가장 많은 빚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부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TTB는 모든 소득층이 재정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다며 빚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금융 면역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은 새로운 빚을 지향하고 전체 부채를 파악한 뒤 저금리 자산을 활용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제 회복이 더딘 지금 절제된 소비와 계획적인 재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태국 방콕 사투프라딕 거리에서 4층 건물의 차량과 간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주차된 오토바이 5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에 수습과 안전확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건물 구조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방콕 시내에서는 노후 건물 외벽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태국 북부 파야오의 탐사건 국립공원에서 보기 드문 분홍 난초 사마귀가 처음으로 발견돼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무소 인근 수도관에 앉아있던 사마귀는 난초꽃을 닮은 외형과 색상으로 유명하며 흰색과 분홍색 꽃이 피는 시기에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 출현은 원래 남부 열대림에서 서식하던 종이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이례적인 사례로 국립공원 측은 생태계의 다양성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했습니다. 태국 우돈타니에서 불법 사채 조직이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오토바이를 강탈하고 성적 요구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남동생이 진빚 9천 바트를 이유로 협박을 받았으며 가해자들은 총기로 위압한 뒤 오토바이를 가져갔고 이후 성관계 5번을 하면 오토바이를 돌려주겠다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CCTV 영상과 문자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사건은 아직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 측은 여전히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지역 주민들은 조직의 대담한 행동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GDP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5% 감소하며 수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석유 음료 산업의 공장 정비와 수출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으며 올해 연간 성장률은 2.2%, 2026년에는 1.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은행은 현재 기준금리 1.5%를 유지하며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환경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 지원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편도 강조됐으며 물가 안정과 인플레이션 회복은 2026년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 경제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조율과 구조 개혁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열풍에 힘입어 9월 한 달간 12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며 내수 시장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기차 등록은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하며 가격 인하와 기술 향상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수출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산업 전반의 회복세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감소와 함께 산업 구조 재편이 필요한 시점, 태국 자동차 시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국 북부 러이의 푸르아 국립공원이 올해 첫 겨울을 맞이하며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까지 떨어졌고 푸른 바다와 첫 햇살이 어우러진 풍경은 자연 애호가와 사진가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다가오는 휴일을 앞두고 숙소와 캠핑장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으며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장기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푸르아 국립공원은 태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로 겨울철마다 특별한 아침 풍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태국 상무부가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회사명의 사고 팔기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기업개발국은 법적 등록 없이 회사명의만 이전하는 방식은 사기나 자금 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명의만 빌려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태국 외국인 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개발국은 새 회사를 설립할 경우 디지털 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등록할 것을 권장하며 사업 종료 시에도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 폐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주요 상업은행들이 2025년 3분기 및 9개월 누적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금리 인하 등 복합적인 경제 압박 속에서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안정적인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CB 가시콘,
방콕은행, 크룸타이 등 4대 은행의 총 순이익은 2천억 바트에 육박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고 비이자 수익 확대와 비용 효율화가 수익성 방어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타이 크레딧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개인 대출 성장으로 전년 대비 16.9%의 순이익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경기 회복과 금리 정책 변화에 따라 은행별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경고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1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한국인인 경우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강제 노동을 당한 사례와 납치, 살해 사건까지 발생해 동남아 여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의 수도권 전철 요금 인상 계획을 두고 서민 부담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푸어타이당은 기존 20밭 요금제를 폐지하고 최대 45밭까지 인상하려는 방침에 대해 요금이 최대 3배까지 오를 수 있다며 정부가 교통비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찬인 부대변인은 교통도 복지의 일환이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모든 국민이 접근 가능한 공공교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콕 센트럴월드가 올해도 창의적인 할로윈 이벤트로 도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동남아 최대 규모의 기염 유령 스푸키부 무려 40m 높이의 대형 구조물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유령에게 씌운 듯한 독특한 콘셉트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공포 테마 아트 전시, 크래프트 체험, 아이들의 몬스터 퍼레이드와 사탕 나눔 이벤트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밤이 되면 조명과 함께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SNS 인증샷 명소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태국 사뭇부라칸에서 한 남성이 코브라에 물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39세의 A씨로 사고 직후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해요. 할머니, 나 뱀에게 물렸어요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장에서는 길이 약 1m의 코브라가 발견됐으며 전문 구조팀이 포획해 백신 연구기관으로 이송했습니다. 독은 단 30분 만에 심장까지 퍼졌고 가족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평소 혼자 거주하며 가족과 연락을 이어왔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을 생각한 그의 이야기는 태국 사회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생필품 밀수 사건이 적발돼 국경 무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태국 사케오 아란 야프라테 지역에서 태국군과 세관 당국이 단속 작전을 펼쳐 술과 식료품을 밀반입하던 캄보디아인 3명과 캄보디아산 망고를 들여오려던 태국인 1명을 체포했습니다. 캄보디아인들은 식료품 부족으로 주문을 받아 국경을 넘으려 했다고 진술했으며 압수된 물품은 세관에 인계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태국 북부 파야오에서 무허가 전통약 제조시설이 적발돼 보건당국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대량 압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약탕기와 라벨기, 병 수백 개가 발견됐으며 제품에서는 식욕 촉진제 성분과 플라스틱 접착제 성분 등 위험한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태국 보건법에 따르면 가짜 전통약 제조 판매는 최대 징역 10년, 벌금 100만 바트까지 처벌될 수 있으며 보건당국은 소비자들에게 공식 인증 라벨과 허가번호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 북부 피서놀록에서 가정용 LPG 가스통의 무게를 속인 업체가 적발돼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합동 단속 결과 표기된 15kg보다 평균 1.3kg 부족한 가스통이 무려 245개나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를 공정거래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며 전국 LPG 충전소와 계량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